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인데 1월 둘째 주 현황과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뭐 9일에 무역수지 발표가 있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두 번째로 10일 수요일 새벽 2시에 연준 부의장이에요. 파월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죠. 부의장 바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바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1월 목요일 새벽 3시에도 윌리엄스 총재 연설이 있고,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가 현재 어떨지 항상 발표해 주거든요. 나올 거예요. GDP가 성장률이 지금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약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장의 벤치마크죠. 여러 채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벤치마크로 중요시 보는 게 뭐다? 미국 10년채 금리다. 아시겠죠? 요거 입찰합니다. 입찰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미국 10년째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장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11일 목요일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죠. 12월 CPI 발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가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죠. 물론 연준에선 CPI보다 다른 지수인 PCE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CPI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요. MOM 뭐냐면 여러분, a month over month, 전달 대비, 바로 전달 대비, year over year, 전년 대비. 요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업계에선 MOM으로 몇 프로 나왔어? YOY로 몇 프로 나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금요일 일정도 생각보다 중요한데 여러분, PPI죠. PPI는 뭐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여러분들이 품목을 정해놓고 CPI는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그 품목의 물가를 추적해보면서 하는 게 CPI고요. PPI는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이런저런 것들 갖고 쓰겠죠. 그 물가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여기서 딱 이 생각이 들었으면 100% 좋은 학생인데, 여러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만드는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CPI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PPI가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거 몇 달 뒤에부터 CPI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I와 PPI의 이런 관계도 약간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 주 1월 둘째 주인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직도 똑같아. 물가, 고용, 이 두 가지, 한마디로 뭐예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시장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여러분,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라 그래요? 미시경제적인 요소, 그 기업이 얼마나 잘하냐, 그 기업이 뭐 영업이익이 늘어나냐, 매출이 늘어나냐, 이런 걸 더 많이 본다고들 해요. 저도 그것에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이후로 어땠어? 거의 대부분, 특히 2022년, 2023년 거시경제 변수들, 물가, GDP, 뭐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시장을 좌지우지했고, 여전히 2023년도 아직까지는 어때요? 여전히 거시경제가 좌지우지한다. 나중에 기업들이 미시경제적 변수들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CPI, PPI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번 주 수익률을 당연히 결정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이건요, 이번 달, 더 나아가서 거의 이번 분기 3월까지 거의 수익률을요, 얘가 거의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대에 사람들이 올해 기준금리 낮춰줄 거라는 기대가 너무나 많이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올해 물가가 당연히 잡힌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 약간 오버하는 것도 있고 시장이, 그리고 또 파월이나 페드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국가 이상에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총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논리 때문에 조금 실수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것도 제가 아주 많이 말할 텐데 꼭 기억해 주세요. 주가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PER, valuation이라고 하죠. 이 기업이 1년에 번 순이익으로 주가를 시가총액을 전체 다 살려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PER 기억해 주세요. PER per valuation multiple. 영어로는 뭐 10배, 20배 줬다 할 때 times라는 표현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라는 건 PER 곱하기 EPS earning per share죠.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으로 여러분 100주가 들고 있는데 그 100주 대비 버는 돈이 기업이 많아져 그럼 어때? 주가 당연히 올라가지. PER이 좋아. 이 밸류에이션 이 기업이 더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럼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물가가 잡힌다는 건 곧 뭐야? 기준금리가 낮춰지거나 플랫하거나 시장금리도 낮춰지거나 플랫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를 플랫이라고 해요. even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고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PER이 좋아져요. 기업들을 더 좋게 보는 valuation PER을 더 좋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올해는 주식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분기에서 조정 좀 나오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계속 오르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긴 넣지 않지만 펀드 스트레이트라고 유명한 톰 리라는 설립자가 있는데 그 설립자도 저랑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저도 강세론자긴 해요. 저는 70%만 강세론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미국은요 100일이 있으면요 70일 오르고 30일 떨어집니다. 근데 비관론자 될 필요가 있나요? 돈 벌려면 여러분 상승론자 저는 70%만 낙관론자 상승론자입니다. 저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명세 이런 거 있으면 뭐 돈 더 벌겠죠. 멤버십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CPI와 PPI가 떨어지는 해긴 해. 근데 이게 울퉁불퉁 범피 로드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런 걸 잘해야 돼요. 하지만 주식은 해야 되는 해다. 자, 여러분 우리 인베스팅 어플 꼭 까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캘린더 보시면요. 여러분 연말에 지금 일단 물가부터 한번 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 맨 위에 보이세요? MOM? 전달에 0.1% 올랐어. 전달 대비. 근데 이번에 0.2% 오른대. YOY는 어때요? 전달에 3.1이었는데 지금 3.2야. 오히려 올라. 그죠? 근원은 조금 빠지네. 다행이네. 근데 여러분 근원이 조금 더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 헤드라인이라고 해요. 근원과 그냥 CPI인데 그냥 CPI를 헤드라인이라고 해요. 헤드라인은요 심지어 올라요. 여러분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야. 근데 연말에 12월에 어땠어요? 빌 에크먼이나 월가 구르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파월도 FOMC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의 다 왔다. 기준금리 낮춰야 된다. 굉장히 어땠어요? 도비시했죠. 비둘기파적이었죠. 비둘기파는 시장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CPI 헤드라인 CPI는 심지어 YOY와 MOM 기준으로 올라. 근데 무슨 3월부터 금리를 내려줘. 기준금리를.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빌 에크먼이 예전에 금리 맞춘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굉장히 자기가 그 방향으로 매매를 해놓고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낮출 수 있을까요? 3월에? 저는 진짜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보세요. 물가가 지금 생각보다 안 잡힐 거라는 의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준금리 못 낮춰줘요. 기준금리 낮춰준다는 기대감을 올라있잖아. 그거 어떻게 돼? 다 반납해야 돼.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 특히 근원이 더 중요한데 예상치가 0.1%보다 조금이라도 컨센서스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도요 꽤나 시장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물론 근원 보시면 여러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죠. 0.2야 예상. 그 다음에 YOY는 3.8이야. 근데 이거 3.9나 0.3 나오잖아요. 작살날 거라 봅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실업 청구상이 있는데 실업은요 신규와 연속이 있어요. 계속 실업한 사람들이 청구하는 거고 여러분 국가 여러분들 공무원들 저 실업했으니까 좀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 예상치보다 예측치보다 적게 나오면 뭐예요? 실업이 적다는 거잖아. 그럼 어때? 시장이 세네? 여러분 시장이 센데
금리 낮춰줄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물가는 높게 나오고 실업 청구 건수는 적게 나오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우리 흐름이 어떻게 되나 보면 여러분 CME 페드워치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게 보이는데 이거 보신 법 일단 보는 법 설명드릴게요. 자, 커런트예요. 이 색들이 커런트예요. 그럼 어때요? 원데이, 한 주, 한 달. 일로 갈수록 과거예요. 보시면 이때가 언제야? 12월 7일이야. 12월 7일에 5.25% 기준금리가 지금 5.5%거든요. 5.25%를 낮춰줄 거라 보는 사람들이 60%안 됐어. 근데 어때? 점점 갈수록 그 뒤에 12월 29일 날 뭐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FOMC 나오고 하니까 0.25% 5.5에서 5.25%로 낮춰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중이 어때? 올라갔어. 근데 어때? 점점 빠지고 있어. 근데 어때요? 아직도 60% 넘어. 12월 초엔 어땠다고? 60% 미만이었어. 그럼 여러분 이때에서 이만큼 기대감 올라간 만큼 시장이 랠리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더 빠져야 돼. 만약에 여러분 CPI 목요일날 심지어 금요일날 PPL까지 그럼 어때요? 이거 더 나와요. 더 낮춰지겠죠? 그럼 그럴수록 어때? 시장 조정화. 반대로 5.5에서 5.25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대로 기준금리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 높았다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러분 이거 내려온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당연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3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안 해준다는 게 확정이 되면요 꽤나 많이 되돌려야 돼. 아직도 60%나 보고 있어. 컨센서스는 뭐야?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낮춰준다는 게 컨센서스야. 전 안 낮춰줄 것 같단 말이야.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10년째 금리 이게 벤치마크라고 했잖아요. 채권과 주식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 이거 1월 8일 기준인데 1월 8일 기준으로 4%를 뚫었어요. 여러분 1년 그래프로 보면 어때? 쭉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요만큼 빠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만큼 계속 빠지면서 연말 랠리 왔던 거야. 근데 지금 1월 초부터 지금 조정 왔잖아. 왜? 올라가잖아. 보세요. 연말 랠리 쫙 떨어졌잖아. 그치?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어. 그러다 어때? 올라가면서 어때요? 시장이 조정이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금리 CPI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4%, 4.1%가 현재 제 계산에 따르면 맞아요. 근데 벌써 4% 뚫었으니까 뭐 4.1%까지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물론 금리가 어때요? 4.1% 넘어서 갑자기 오버해서 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 트렌드가 뭐야? 12월부터 계속 쭉 떨어지는 것 봐. 여기서 쭉 떨어져.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딱 올해 미국 주식 트렌드 한 단어로 표현해 줄게. 개오바요. 그냥 개오바에서 올리고 개오바에서 떨어지고가 올해 우리 트렌드라고. 개오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도 좀 바뀌었어. 원래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한국스러워졌다. 애들 마음이 조급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 월가 그루라는 애들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4.1% 이상 올라가면서 금리가 튀면요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갖고 전고점 여기네. 전고점 여기네. 4.2% 좁네.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막 여기까지 튀겠네. 전 그래프 많이 안 믿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요 저는 그때 살 거예요. 금리가 튀면 어째? 사세요. 제가 올해 전망에서 말했지 어땠어요? 우리 2024년 전망 영상 보고 오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상저 중중 하고 그랬어요. 1분기 바닥 찍고 점점 완만하게 계속 올라갈 거랬어. 왜? 기준금리 언젠간 떨어질 테니까 그 기대 심리로 PER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EPS도 1분기가 가장 경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팁 드리는 거예요. 멤버십에서는 좀 더 가격까지 종목까지 찍어 드리지만 어떻게 된다고? 4.1% 넘어서 기준금리 10년째 금리가 튀면 어째? 사세요. 자 여러분 예측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했죠? 예측은 많이 하세요. 예단을 하면 안 돼요. 자 어때요? 여전히 bad is good 심리예요. CPI가요 높게 나오면요 안 좋고요. 실업이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세면요 어때요? 고용이 센 건 굿이잖아? 그러면 bad야. 고용이 안 좋아 그럼 bad잖아? 그러면 주식시장에선 굿이에요. 그래서 bad is good이에요. 나쁜 뉴스들이 나와야 시장엔 좋다. 아직도 최고의 시나리오 뭐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저는 아직 찔끔 샀거든요. 아주 조금 샀어요. 낮은 CPI, PPI도 낮으면 좋아. 그리고 실업은 많아져. 그럼 어때? 야, 이거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는 안 좋네? 금리 낮춰야겠지. 그래서 최고의 시나리오. 중간의 시나리오는 뭐야? 이거 예측할 수 없어. CPI는 나쁘게 나오고 PPI는 좋게 나오고 뭐 실업도 좋게 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혼재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주가는 플랫, 그냥 횡보한다고 보면 맞겠죠. 최악은 뭐야? 물가는 높고 실업은 별로 없어. 고용이 세. 그럼 어때요? 제가 보기엔 꽤나 작살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 기준으로 10% 정도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봐요. 10% 조정 여러분 안 아플 것 같지? 이 10% 빠진 게 뭐 어때? 여러분 개별 종목은 더 빠져요. 어때요? 여러분 테슬라 같은 거 PL 높은 거 더 빠져요. 훅 빠져요, 걔는. 그래서 PL 높은 것들 조심해야 돼. 이런 조정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일정 보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변수는요.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조금 있어요. 아까 일정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은 FOMC 12월 FOMC에서 어땠어요? 10월 FOMC에서 굉장히 어땠어요? 지난번 FOMC에서 네, 도비시 했죠. 그러니까 비둘기 파적이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게 말을 해주네. 근데 여러분 이거 이후에 다른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거의 똥 치우는 느낌이었거든요. 파월이 개소리한 거. 야, 무슨 물가가 잡혀 안 잡혀 아직도 멀었어. 기준금리 우리 논의도 안 했어. 이렇게 막 야, 파월이라고 저격하진 않았지만 파월의 말과 의견과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시장 너네 랠리하면 안 돼. 야,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FOMC 의사록 기록 보잖아요. 금리 인하는 논의 자체는 없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파월보다는 연준 인사들의 말이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방심하면 안 돼. 인플레 잡아야 돼. 호키시해야 돼. 그러니까 매파적이어야 돼요. 근데 파월이 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단 말이야. 중앙 정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압박이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조금 고용이나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 같다는 불안감은 아마 연준 총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 파월이 입을 털어서 시장 금리들을 낮춘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완화되거든요. 경기 하방 압박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어차피 나머지 인사들이 똥 치워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야? 파월은 약간 굿캅, 배드캅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말 한번 해주고 나머지 인사들이 나쁜 말, 매파적인 말 한번 해주고 이렇게 약간 일부러 전략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파월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옐런이랑 그 전 이제 페드 의장이 있을 때 파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총재들의 연설 뭐 아까 바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연설이 있는데 윌리엄스나 매파적으로 연설할 것 같긴 해요. 네. 야 파월 아니야. 우리 기준금리 인하 없었어. 아직 더 가야 돼. 인플레이션 아직 방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근데 초반에는요 여러분 시장이 좀 쌩을 깔 것 같아. 근데 점점점 이게 쌓이고 계속 매파적이면요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페드가 못한 것도 있는데 진짜 못했어 옛날에는 코로나 이후 대응은. 근데 최근 한 2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 잡고 시장도 안 깨지고 있잖아. 경기도 안 깨지고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파월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 뭐예요? 금리 올리는 페드 의장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페드 기준금리 올리는 전 세계 한국은행 포함해서 중앙은행장들이 금리 올리면요 시장에서 인기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기준금리 올려서 인기 끄는 사람은요 뭐 한 명 있긴 하지. 근데 이제 폴 볼커가 있죠. 근데 이미 그때 인플레로 개고생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있어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오케이 야 스타워커 네가 말한 거 다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여러분. 예측은 해야 돼요. 근데 예단은 하지 말라, 여러분. 결정까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predict는 뭐랬어요? 예단 쪽에 가깝다 했잖아.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이 predict 하지 마라고 하지만 그거 뭐예요? 예단하지 말라는 거라고 봐야 돼. 예측해야지. 그럼 왜 1년 뒤 경기 예상 왜 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왜 주고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좋게 봐요. 앞으로 이익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왜 믿어? 절대 믿으면 안 되죠. 대응만 해요. 코로나 때 대응했어? 누가 대응 잘했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예상은 다양하게 해야 돼. 근데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 그래서 나는 못 나올 것 같아. 쇼치자. 난 잘 나올 것 같아. 주식 사자. 다 사자. 100%다 들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뭐야? 배팅이에요. 투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CPI, PPI 어떻게 나올지 뭐 내부 정보 갖고 있어?
누가 있어? 내가 보기에 월가 애들 진짜 보면요, 하는 거 보면 연기 아니야. 진짜 몰라. 발표 날 때까지 얘네도 몰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4번 5번이죠. 현금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현금 비중 조절해야 돼.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있어? 다 들어봤을걸? 근데 해? 못해. 그런 사람들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주식 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00만원 계좌 넣으면 1,000만원 다 사지. 그런 사람 있죠? 난 하면 몰빵이야. 남자야. 여러분, 제 경험상 골프나 주식에서 남자가 왜 그래? 거의 다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조심조심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현금 비중 조절해야 돼요. 현금 비중 조절은 우리 멤버십에서 해드리겠지만, 저는요 지금 1월 1일 들어와서 조금 찔끔 정도 사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갈 거야. CPI, BPI 발표 때까지 조금 늘릴 거야. 적절한 비중 어떻게 제가 전략을 짜는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앞서면요 저는 거의 비슷하게 대응하거든요. 그런 건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노하 알려드릴 거고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이거 2020년에도 안 죽었다니까. 아시겠죠? 1년 내내 떨어졌는데 안 죽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시나리오 짜고 이것에 맞게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게 투자인 거야.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야. 100%다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개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좌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자면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YO 이런 거 뭐래요? YTD라고 하죠? Year to Date. 1월 1일부터 오늘 그냥 이거 하는 날까지 1월 8일 오늘까지 어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찔끔 산 거 같죠? 0.99% 빠졌어. 1% 빠진 거야. 근데 130만 원이라서 그건 뭐야? 뭐 대충 한 1,300만 원 샀나 봐. 그죠? 1억 한 6천 정도 있는데 10% 미만으로 산 거네요. 엄청 조금 산 거네요. 이렇게 별로 좋게 안 본다면서 그래도 조금 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GPO 발표나기 전에 CPI까지 조금 더 살 거긴 한데 이런 중요 이슈들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저는 조절하는 편이고요. 멤버십에선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매매 이유들 설명해드리고 왜 이놈이 나쁘게 주면서 왜 샀어? 그럼 너 왜 숏은 왜 안 쳐? 너 나쁘게 본다면서 이런 것들 이유들을 다 설명해드릴 거예요. 저는 숏은 웬만하면 안 치자는 주의긴 한데 그래서 멤버십 문의는 여러분 게시글과 그리고 댓글란에 제가 항상 써놓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도 안 되는 개잡주하는 사기꾼 리딩방이 3, 40 받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렇게 이유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투자 방법 같은 게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다 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요. 제대로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그래프 그려보고 있어. 그래프 그려보고 맞았어 틀렸어. 여러분 제가 몇 번 앞으로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래프 좀 제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프 한 10%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제발 삼버리지 그래프 그리지 마. 여러분 삼버리지는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 그 구성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만 움직이지 얘는 여러분 그래프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마스크 썼다고 뭐라 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뭐 제 볼 보고 뭐 눈 보는 게 중요합니까? 계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좌 깠는데 뭐 왜냐면 예전에 뱅브로 형 하는 거 보고 돈 벌게 해줘도 사람들이 지랄하고 막 사례협박하고 이런 거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씁니다. 마스크는 조만간 바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멤버십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